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달. 12월 달 맞으면서 날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이거 북한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추운데 월동 준비는 다 제대로 됐는지 뭐 걱정도 되고, 또 특히 집 없는 애들, 고아들, 이런 애들 생각이 엄청 나네요. 여러분들은 고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고아하면 눈물, 서름, 이거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북에서 어제 고아로 사시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북한에서 고아 생활하고 이제 한국에서 고아 생활을 했던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자기소개를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 있고,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성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네. 이소영. 나이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뭐 네, 그것까지. 20대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고아로 사셨다는 내가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 죄송한 물음이지만. 갑자기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13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가슴 해서, 아프구나. 네, 해고하고 싶지 않은 네, 거구나.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은 얘기라서 일단 넘기고, 그 후에 제가 혼자서 어떻게. 그러면은 소영 씨는 뭐 형제도 없고 무남 동료예요? 네, 혼자. 아이고, 13살 때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그러면은 13살 때부터 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저도 참 믿겨지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제가 살던 데는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어디서 사셨는데요? 자. 이것도 개인정보는 북한의 개인정보? 되게 엄청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가 제가 기억하는 풍산이라고. 풍산. 네, 그 김영건군인가 군인가 그쪽. 김영직군 삼지연 그쪽에.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파발리 있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분들 보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너가 하고 싶은 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집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제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른 애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럽죠. 너무 부럽고, 그게 뭔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렇죠. 정말 그거 계속 애들 보면서 계속 부러워서 뒤에서 울고, 아니면은 질투도 나고.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한다고 책 펴놓는데 그렇게 질투가 나고, 뭔가 막 나도 하고 싶고, 정말 그게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게 뭐가 부러울까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겪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모르죠. 저는 너무 그때 그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나가서 그러는데, 네.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고아원을 가는 게, 고아원에 가면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너가 이제 클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어차피 너가 고아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고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고아가 많죠. 생겨도 뭔가 이렇게 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국가에서 뭐 공급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맞으면 그 수용소야. 애들 그러니까. 그 수용소. 그래서 어느 집 어떤 부모님이 돌아갔다 이래도 이 애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금방
어떻게 알아채고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살려면 너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옆에서 동네 그냥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방법만 해주셨구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여기서 보면은 그 구청 같은 데였던 것 같아. 인민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군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시장이 있는 였거든. 저희가 장 보러 그렇죠. 갈 때 이거 8시간씩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읍이구만, 읍. 그렇죠. 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가다 보면은 부모님들 당장 돌아가시고 제가 당장 거처할 때 뭐 보호자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두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뭐 그것도 안 보죠. 그래서 그 장사하는 집이 있었어요. 뭐 까베기 음식 장사, 음식 그렇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일을 도와줄 테니까 제가 여기 갈 때까지만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알바비 이런 건 없이 그냥 제가 하루 세끼 거기서 먹고 잠을 자는 게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네. 저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렇죠.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제 주변 분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는 뭘 그렇게 장사를 하라고? 아니요. 일단 그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선 제가 먹고 자면서 이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아원 들어가는 거? 한 번에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절차가 필요한데. 고아원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너가 가야 될 거다. 금방 안 해줄 거니까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걸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렵고 하니까 어른들도 7, 8시간 걸리는데 저는 거의 아침에 떠나가지고 거의 오후 6시 막 5시 지나서 이때 돼야 거의 도착하고. 그렇지. 13살짜리가 뭐 걸음 얼마나 네. 못 갔어. 그때 제가 패딩도 없었던 겨울인데 패딩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옷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저희 집을 그렇게 좀 두려워하던 북한에서 소위 말하면 조금 좀 없는 집 이런 빈곤한 집 아이들도 부모님이 있을 땐 저를 어떻게 못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 거를 막 뺏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옆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을 다 뺏어도 자기네 이제 입고 있는데 달라고 해도 왜 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옆에서 저를 이렇게 아이고, 돌보는 어떡해.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뺏기고 겨울인데 패딩도 없이 이제 거기를 몇 시간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라 그러는 그렇지. 거예요. 그 자꾸 받아야 그거.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포기할 거면 그냥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 숙소집에서. 네. 계속 다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거기서도 귀찮아서라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줄이기 작전을 했구만. 그거를 1년을 했어요. 1년을. 그래서 1년 동안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기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민위원 앞에 앉아서 오지 말고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엔 정말 안 되겠으니까 어떤 고위급 간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왔다가 출근할 때도 그렇죠. 보이고 퇴근하고 이렇게 보니까 쟤는 뭐야? 왜 계속 저기 앉아 있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고아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너 고아원이 어떤 데인지 아냐고 알고 가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싶다고 그냥 지금 고아원이만 그때면은 김정은 그렇죠. 때요? 네. 김정은 장군님이 다 먹여주고 하니까 나 여기 들어올라온다고 그러갔죠? 아니요. 그때 저한테 자기는 하기 귀찮으니까 너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아냐. 그렇게 가면은 자유도 없고 이제 애들끼리 학대도 하고 이제 그 선생님들도 학대하고 그렇죠. 이런 곳인데 너가 가서 버텨낼 거라고 지금 거기를 가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지. 뭔가 거기도 일거리가 많아지면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가겠다고 해서 1년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해 겨울 때였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 옷이 변변이 없이 입었던 옷을 또 빨아입고 그것도 비누도 없어서 그 감자 이제 씻은 물이나 아니면 감자 이렇게 갈아서 녹말가루 내던 이런 잿물기가 좀 있으니까 그걸로 빨거나 정말
전 그래도 부모님이 있을 때 되게 깨끗하게 잘 이제 관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거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엄마 아빠 생각에 그렇죠. 많이 많이 아유, 났죠. 많이 울고. 근데 뭐 제 앞에 닥쳐진 일이니까 저는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장 좋았던 게 어쩌면 이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야? 막 그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우면서도 몇 시간씩 막 근데 그때 정말 쪽팔린 얘기인데 그때 옷이 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옷이 없어. 너무 북한 정말 춥지 않아요? 아유, 미국 거기야 쪽은. 더 춥죠. 제일 추운데 아니요, 거기. 근데 북한에 그 추리닝 하나를 입고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훔치는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때 북한은 이제 밖에다 옷을 이렇게 널잖아요. 그렇죠. 밖에다 옷을 널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은 옷이 막 이렇게 날려서 그렇죠, 갈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가는데 옷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이랑 되게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집 옷인지는 모르겠고 그 너무 나는 추위를 이제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옷을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었구나. 분명 저는 알았어요. 이게 분명 누가 빨래를 했던 옷이겠는데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 알면서도 저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동파돼 갖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옷을 이제 입긴 입었는데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막 입었는데 누가 따라올까 봐.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맨날 가는데 꼭 갔다 와서 꼭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속 누가 따라올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갈 때까지는 누가 안 따라왔고 집에 돌아올 때 거기서 지켜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제 도둑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 억울하지 않았던 게 제가 어쨌든 알면서 입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돌려드리고 저는 다시 집에 왔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엄청 사과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의 1년 과정이 이제 고아원을 가게 된 과정 그렇게 정말 그래서 고아원에는 입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뭐 학교처럼 뭐 일반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도?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소영 씨 그 고아원에 그 들어갔을 때 거기 고아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00명. 북한은 이제 매 구역마다 고아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거기 있는 고아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많이 나가요. 이제 거기 길을 실어서 자유를 찾아서 많이 나가고 왜냐면 애들이 거기서 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발 안 줄 거 아닙니까? 갇혀 있으니까 자유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간 애들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이 제가 그 해주실 때도 우리 해주고 양사동에가 고아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이 그 걔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장마당이고 뭐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아가씨도 국수 먹고 덮쳐 먹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연불란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야. 말이 고아원이지. 거기서는 그러면 공부는 시켜줘요? 네, 공부는 시켜주는데 다는 아니고 이제 여름철 같은 때 제가 잘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그게 방학이었나 아니면은 그냥 여름 통째로 방학도 아닌 기간에 그냥 해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뭐 벌어온다고 뭐 산에 가서 약초 뜯기 시키고 고사리 뜯기 시키고 그렇겠지. 이런 거를 도토리 주소라고 네, 그래서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때 좀 뭐가 없을 때 이런 때 공부시키고 뭐 가을에는 뭐 어디 농촌동원 이런 데 간다고 이제 농장에 이제 도움 농촌지에 나가는 거지. 그런데 구글 나가는 거지. 이럴 때 많이들 앞세우고. 제 기억에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갔었는데 공부보다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행복했던 게 그 조금이라는 공부라도 그렇게 그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거 아빠 엄마 이걸 배우셨겠구만. 아니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배웠어요?
유치원 때도 아주 배웠다니까요. 아니 각야 석열을 지금. 아니, 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고등물리요, 뭐. 아이 배워줄 거 배워줘요. 그래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는 안 배워줄 거고. 가르쳐주는데 제가 배우지를 못했죠. 왜냐면 아. 그 중간을 이제 제가 거치지 못하고 기초부터 못 배웠으니까. 기초를 못 배우니까 갔는데 외계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따로 뭐 이렇게 나이는 있는데 아니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아원에까지 갔는데 저는 그때 13살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그렇죠. 고아원에서는 빨리 졸업하라고 높은 학년에 올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마. 제 학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유 너가 여기서 이제 이미 늦었다고 공부를 뭐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 과정이 다 없었고 그때 이런 거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공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는데 너무 이제 수준이 아니니까 뭐 초등학교 애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제가 갔을 때 13살이 몇 학년이지? 한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렇게 됐어요. 1학년이죠.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 수학 같은 거는 기초가 없으면 안 되고 이제 영어도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강제를 외우기는 되는데 김일성 뭐 어쩌고 이제 혁명혁파 이런 것들 김일성. 이런 거 강제를 외우는 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뭐 어차피 그냥 빨리 졸업하는 게 나을 거라고 빨리 졸업하라고 그래서 2학년인가 이제 높여서 올려놨거든요. 아, 진급을 해서. 네. 아휴.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졸업하지도 못하고 일찍 졸업해서 일찍 직장을 나갔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졸업하면은 직장은 또 거기서 배치를 해줘요? 네, 고아원에서? 네, 배치를 해줘요. 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모두 방직 공장을 가거나 신발 공장 이런 거. 뭐 어떻게 돼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 소식은 거기서 좀 접힌 거예요? 뭐요?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좀 신기한 이유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평소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제가 그 좀 버릇 습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좋아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은 꼭 정말 엄청 가까운 친구를 한 명은 딱 제 옆에 둬야 마음이 마음을 놓는 친구가 아니고 동지. 완전 동지지. 동지인가? 그렇지. 그런 사람 한 명은 꼭 옆에다 둬야 만들어 놔야 꼭 그렇게 항상 제가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지만 이제 그때도 고아원에서도 그랬고 이제 나와서도 그래서 같이 졸업한 분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계속 완전 친근한 딱 친구를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저보다 언니였어요. 한 3살인가 4살인가 언니였는데 저도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때 성인 나이는 아니었지만 이미 이제 성인으로 사람들이 다 봐주고 그렇죠. 있었고 이제 그 언니도 언니니까 이제 나를 연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언니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연하였거든요. 북한도 그런 게 있네? 네, 연하를 연하하고도 좋아하네? 네, 많이 발전했다. 저는 그때 북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연하를 만나냐 그러니까.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 했는데 언젠가 저보고 넌 연애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나 무서워. 그때는 정말 이게 그 연애에 대한 이런 게 만나면은 안 되는 그때가 몇 줄 알고. 살이었어요? 저 그때 17살인가? 17살이어갖고 근데 여기 분들은 17살 이러면 다 눈을 뜨고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정말 그렇죠.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있잖아요. 뭐 호상 비판 생활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회지 날라리 바람이라고 네, 엄청 두들겨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외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뭐 성인이 이렇게 봤지만 저는 또 스스로 나이를 아니까 나는 아직 어리다라는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언니 혼자 하라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연애하던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거죠. 연애라는 거 어떤 거 남자랑 그냥 친구나 그냥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너는 연애해봐 이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만나보지 뭐 이러고 그때는 이미
충분히 제가 설교를 많이 언니한테 연애는 어떻고 설교 많이 들어갔고 이미 호감이 막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아, 소영 씨 올종이네. 17살 때 연애를 다 보시고. 제가 느리게 한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23살 때 연애했는데, 17살 때 연애했어. 완전 올종이네. 아니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세대 차이가. 그런가? 아직도 그게 또 세대로 건너가나? 하긴, 나 때만 해도 20세기 됐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저는 이제 하게 됐는데 그냥 뭐 거기서 연애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도 아니었어요. 뭐 손도 못 잡아봤는데 무슨 어쨌든 저를 보러 이제 계속 그 남자 두 분이 오고 저희는 옆에 한강이 있었거든요. 한강이란다. 압록강을 계속 한강이라고 압록강. 압록강이 있었는데 그 압록강에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압록강 기슭을 왔다 갔다 했구만. 유보도처럼. 좋았겠다. 얘기도 하고 이제 뭐 거기 앉아서 뭐 물놀이 타고 이제 이러면서 또 나름 그때는 되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첫 단계니까 그것도 꽤 편하죠. 편하고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말하는 남자친구 이런 거구나. 저는 다른 데는 모르고 이제 거기밖에는 그랬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남자분이 저랑 연락이 끊기고 북한에는 핸드폰도 뭐 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보러 와야 저는 그분이랑 만날 수 있는 건데 언제부터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조금씩 감정이 끌려가고 있긴 있었는데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남자분이 깡패였거든요. 북한에서 그 어린애들이 되게 깡패 무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 살짝 사채업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갖고 언니 보고 계속 이런 게 마음에 걸린다 나 이래서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언니 남자친구는 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 언니 남자친구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언니가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계속 가서 한 거예요. 얘가 너 좋아하지 않는다. 너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보고 이별 통보도 안 하고 그 언니랑 사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그게 끔찍해요. 그 언니가 소영씨 남자를 떼치 훔쳐갔구만.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겼나 봐요. 원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싶은데 가지지를 못하니까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지가 그 모양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뭐 아파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그때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저랑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옛말이지 틀린 데가 없어. 초저녁구들이 더워야 새벽구들이 덥다고. 이게 또 그 남자친구까지 훔쳐가냐 그러면. 그래서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되게 왜소하긴 했는데 아프질 않았어요. 제가 아프질 않았는데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아파서 들어 누웠는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정신적 카레골로 정신이 아팠는데 조금씩 다른데 몸이 다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을 거의 살이 엄청 빠지고 그냥 송장처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랑 이별해서 하나도 힘들진 않았어요. 그때는 거기까지 감정이 가거나 막 얘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친구를 그 배신감, 그 배신감. 그렇죠. 그 친구를 잃은 것도 너무 속상하고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그것도 속상하고 그리고 일단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한 공장에 있으니까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제가 아파서 들어 누워있는데 계속 그 옆에 사람들 나는 뭐 남자친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쟤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봤을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하지 않아도 저는 거의 죽어가는 형태였고 뭐 병원 갈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이제 그랬는데 제 꼴을 이제 보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살짝 옆에서 야 너 중국에 혹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제가 이제 그 완전 세상에 대한 이게 미련이 하나도 없고 이제 다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 미련이 없나 보다 이거를 보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중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또 뭔 개소리야. 그냥 죽으면 여기서 죽지. 내가 또 무슨 배신자로 가다가 총 맞아 죽을 일이 있냐고.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리고 어디서 그 말 딱 한 번 듣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다가 총 맞아 죽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던, 저 전현의 꼬라지를 내가 여기서 저렇게 보든,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 친구애가 그렇게 노는 거 보니까 내가 죽으면 더 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죽어도 그냥 제가 안 보는 데서 죽는 게 훨씬 낫겠지 이러고서는 며칠 생각하다가 나 갈게 이러고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갈게라고 그 말이 떨어지고 그냥 저는 거기서 떠났거든요. 뭐 옷 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네. 미련 없이 사진도 거기 그대로 있었고 제가 뭐 조금 갖고 있던 돈도 거기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입었던 옷 그냥 왜냐면 막 그때 생각했던 게 챙기고 이러면 또 의심 받기도 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냥 이대로 뭔가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중국에 오려고 딱 떠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총 맞은 그 고통이 어떨까 막 이게 무서워갖고 그래서 가면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떠나는 이제 총 맞으면 따끔하대요. 그거 생각 안 난대. 근데 명중에서 죽게 맞아야지. 북한에 거기 국경 경비대원들이 무슨 이렇게 명중에 제발 하겠어요? 다른 데를 쏘거나 막 이러겠지. 그래서 죽일 바에는 저 머리를 쏘든가. 따끔하고 말 좋겠대. 죽고 말아야지. 다리 쏘든가 다른 데 쏴갖고 아픈 걸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 같이 가는 언니가 거기 한 명이 있었는데. 둘이서 떠났구나. 떠난 건 제가 혼자 떠났고 거기 가니까 같이. 중국 가니까? 아니요. 제가 가려고 하면 그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보내주려고 하는 그 브로커가 있거든요. 저는 무서워갖고 마음대로는 못 가고, 보내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뭐, 중국에 가면 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또 꿈이 생겼던 거죠. 그래, 난 돈 벌어와가지고 너보다 잘 살 거야. 이런 생각. 이제 공부해서 돈으로 바뀌었구나.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친구가 저한테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 벌어와갖고 정말 네 보란듯이 잘 살 거야. 그리고 꼭 너한테서 미안하단 말 내가 꼭 듣고 싶어라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미 제가 떠나기 전에 얘는 제가 그때 누워있을 때 어느 때쯤 그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단 말을 했었어요. 오래 못 가고 한 보름인가? 그렇게 사귀다가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누워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보름인가 이렇게 사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그때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근데 울면서 막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막 누워서 아픈데도 옆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으면 또 그럴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못 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를 혼자서 짝사랑하는 남자 한 명이 있었나 봐요. 그 공장 걔도 고아였는데 근데 걔가 이제 얘가 친구라는 거 알고 얘 보고 제 마음에 드는데 뭐 좀 어떻게 해줘 했는데 얘가 또 걔를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사귀어버린 거예요. 그 버릇이 그런 여자구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얘는 그냥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가지는 것 자체를 질투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닌 것 같다. 너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제 제가 간 곳은 브로커가 이미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브로커는 뭐 중국 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와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뭐 음식점도 차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 뭐 집도 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거기에 이제 공상에 이제 정말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러고 뭐 100%는 믿지 않았지만 80%는 믿고 있었던 거죠.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북한보다 낫겠지. 낫겠지라는 왜냐면 항상 그 상상이 있었죠. 중국은 잘 살고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떠나기로 했는데 그 언니랑 이제 밤에 떠났는데 이제 언니가 이제 내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저는 가면서 언니 나랑 안 갈래. 언니 혼자 가. 아니 가면서도 안 가. 발은 이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입은 계속 안 가겠다 그러면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여 있는 거 같아. 그래야 내가 더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입이라도 안 가야 발만 가면 되니까 손이 계속 끌려가면서 아니 입 좀 다물고 그냥 와 따라와 이러는 거여서 아니 안 가겠대도 막 이래. 근데 저희가 올 때는 국경경비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갖고 왜 없었지? 막 나중에 와서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앞으로 브로커가 이미 갔는데 그 브로커가
브로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경비대 애들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경비대로 2명이 있었는데 저희를 생각 못하고 그 브로커 1명만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곳에 빠졌구나. 거기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빠졌고 브로커는 지금 계속 따로 하늘이 이렇게 도왔네. 네. 그래가지고 브로커 우리 보고 너네 안 잡혀서 너무 다행이라고, 걔는 정말 돌대가리냐고, 거기 1명도 안 되고 나만 쫓아다니냐고, 너무 다행이라고 이러는. 그래서 무사히 저는 거기를. 네, 근데 아까 이제 소영 씨 말하는 게, 발은 가면서도, 입으로는 안 가갔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죄책감이 좀 더할 것 같다 하는데, 무슨 죄책감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나 지금 생각하면은, 왜냐면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이 다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집이 가난해도 나라가 이래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못 살아서 가난하거나, 미국놈들 때문에 가난하다. 미국놈들 때문에 가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나마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아원까지 갔는데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직업까지 이렇게는 안 된다. 잡아줬는데 내가 이거 김정은 장군님을 배반하는 이 내가 죄지는 것 같다. 아이고 참. 제가 무슨 꿈까지 꿨는지 알아요? 네, 무슨 꿈에서 김정일 막 보고 그 만나 뵙는 꿈을 막 꿨다니까요. 만세 하면서 꽃다발 드리는 거. 세상에. 너무 감동해갖고 그게 진짜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그거를 다시 해야 되겠네. 어? 가셨잖아요 이미 저기 저희 중국 그 언니하고 둘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둘이 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제가 저희들이 가서 알았는데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느낌이 그때 드는 거예요. 뻔하죠.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언니는 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게 뭐지? 이러고 저는 그때 엄청 고급스러운 호텔에 있었어요. 네, 그 언니랑 뭐 다른 분들은 뭐 집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희는 그 한 층을 전체 다 국제 호텔이었는데 한 층을 다 비워놓고 저희만 몇 명이 거기 딱 있었거든요. 와,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놈이. 근데 한 명당 한 방에 이렇게 있게 했거든요. 저희가 한 명당 한 방에 이렇게 쓰게 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정말 북한에서 정말 그 안 좋은 곳에만 있다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뀐 데서 너무나도 이렇게 틈이 너무나도 올라가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냥 호텔이 아니라 국제 호텔에 가서 바뀌니까 너무나도 그때는 계속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내가 그때 오다 총 맞았구나, 아니면 총 맞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선 한 달 동안인가 있다가 한 달 동안 뭐 먹고 자고 그거만 거? 그렇죠. 거기서 뭐 플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플랜들이 있었고 저보고는 뭐 결혼을 하겠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난 알바를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랬더니 너가 지금 말을 모르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좀 배우고 너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왜소했거든요. 지금보다 더 왜소하고 머리도 이렇게 짧고 되게 애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 거기서 조금 있으면서 말도 좀 배우고 너가 자신이 있을 때 나가서 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고 그 CDR 같은 책도 이렇게 사주고 그거를 공부하라고. 네, 이렇게 CD 돌리는 그거를 뭐 아빠, 엄마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사실 그게 도움은 별로 안 됐어요. 나중에 한중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한테서 거의 말을 많이 배워서 식당에서 이제 알바하셨구나. 네, 알바를 했죠. 근데 중국 식당은 여기랑 정말 다른 게 숙소가 제공이 돼요. 먹고 자고 이런데. 거기서? 네,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있을 때 70% 80%는
숙소가 다 제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간판에 먹고 자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이제 찾아서 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은 둘째고 그 생명의 위협이 매일같이 저를 이제 닥치는. 공안도 공안이고, 제가 남자친구랑 대화를 해봤자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이나 배워보지 식당에서 쓰는 말을 배울 수가 없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제가 한 번에 다 외워서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제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와가지고 밤에는 이제 그 중국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건 내가 들키면 안 된다 이러고서는 발음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는 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모르죠. 아유, 저 말하면은 이제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거 소수민족이 되게 많거든요. 56개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소수민족 하나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어가 조금 어설프다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나머지는 이제 아는 것처럼 해서 메뉴판을 계속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음 날에 와서는 이제 또 아는 것처럼 하다가는 이제 발음의 억양이 잘못되면 또 오해를 받다가도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이제 열심히 머릿속으로 100번을 굴리다가 한 번 뱉은 말인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너무 그게 막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일부러 알아들으면서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울기도 했는데, 항상 조마조마하게 있었구나. 언제 잡혀갈지,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어떻게 하지 않을지.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바보 취급 거의 당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을 모르는 건 둘째고, 뭐 그래도 말은 이제 중국말 안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말이 어설프면 알아라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저게 바본가? 막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들게 그렇게 일하고도 그냥 기숙사에 들어오면서 계속 울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코피도 막 흘리면서 다니고. 제가 일했던 게 웨딩홀에서 일했는데 자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은 정말 적었고,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저는 뭐 돈을 벌려고 일을 했다기보다는 언어를 배우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럼 거기서 살려면 말을 배워야지. 말을 배워야 되고, 제가 최대한 여기서 그거를 티를 내지 않으려면은 이제 대면을 하면서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근데 매일매일 공포 속에서 그 시달리는 그런 느낌, 뭔가 매일 지옥에서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알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는 이 북에서 온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홀로 단독으로. 제가 왜냐면 저희 분들이 보니까 나중에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거의 다 시골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시골에 많이 가시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 쪽으로. 네, 북에서도 이제 되게 시내에 있는 거를 되게 추구했던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딪혔어요. 그냥 시내로 나가서 뭐라도 해서 거기 가서 뭐 하든 시내 가서 부딪히는 게 그냥 정말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시내에 발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도 다니면서 일단은 그 웨딩홀에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하고, 1년을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이제 알고 있었고 소통은 다 되고 있었고. 그래서 돈을 모았다기보다는 뭐 중국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올라간 거, 그리고 언어를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소통이 되니까 그런 위협이 조금 좀 더 감소됐다 그래야 되나? 살짝 그런 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게 폴더폰이었거든요. 근데 한 1, 2년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던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한 돈으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이제 큰 돈을 지급해서 제가 돈을 안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쓸 일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먹는 것도 돈 안 쓰고 자는 것도 돈 안 쓰고. 그렇죠. 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봤자 밖에를 무서워서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락만 하고 전화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고, 언어를 배우기 위한 이제 수단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돈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을 계속 모았던 거로 중국이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비쌌어요. 거의 제 3달치 월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내고 그때 처음으로 삼성 핸드폰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짝퉁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짝퉁. 잘 안 되고 거의 한 5개월을 썼나? 그리고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도 있는데 제가 자꾸 이 뒷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볼 때 막 화장실 변기에다 계속 떨궈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개월밖에 못 썼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어플 하나, 제가 좀 취미가 이제 뭐 이런 나대고 나댄다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조금 취미를 갖고 있어서 중국에 되게 많은 어플 중에서 음악을 자기가 이제 해서 올리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녹음을 해서 올리는 어플. 그래서 이제 거기 구독자들이 올라오거든요. 뭔가 이제 칭찬을 해주거나. 거기서부터 유튜브를 하셨네. 유튜브는 아니고 얼굴은 안 나오고 일단은. 근데 음악을 배우는 것도 그 중국어를 배우는 중 하나였어요. 발음을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또 못하는 발음이 있으면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좀 더 빨리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 구독자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들어가봤는데 그분이 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갖고 그분한테 빨리 연락했어요.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서워하지, 생각해보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탈북장기다. 그래서 나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사실 탈북자예요 이러고서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으신 분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 좀 탈북민이면은 저한테 좀 탈북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죠.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데. 공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맞다고 이러는 거예요. 반가웠겠다. 너무 펑펑 울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기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한숨에 달려가서 막 안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무슨 노래가 올라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너무 많이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다 들었죠.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냥 그 순간만 생각이 나요. 그때 제 문자를 읽어주시고 맞다라고 그걸 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연락처를 가지고 막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저보다 많이 언니였거든요. 여성분이었었구나. 네. 근데 저보고 어떻게 지내냐,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주 저한테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언니한테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뭐 한국에 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너는 하고 싶었던 게 뭐야, 뭐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때 그분이 처음 그런 걸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다고. 제가 중국에서 어땠냐면은 제가 일하는 옆이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학생들이 또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그 대학교 앞에 가서 한 시간 앉아있다 오거나 그 대학교 거기 가서 한창 이렇게 혼자서 가만히 바라보고 사람 오거나. 구경하는구만 대학생들. 아니요, 그 대학생이라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얘들은 과연 알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를 속으로 한없이 걔들한테 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너네는 알고 있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걸.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 정말 이걸 수없이 가서 한 시간씩 스스로 대화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삶의 낙이었던 것 같아. 그걸 또 대학교라도 옆에 놓고 이제 바라보고 정말 미친 것 같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한테. 그랬더니 사실 너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는데 밧줄이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렇죠. 살려주겠다고 밧줄이 내려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믿겨진 않았죠,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한국에 가면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말도 말아라. 그때는 이제 한국이라 그러면 뭔가 남조선은 그래, 나쁘다 남조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무슨 갑자기 사기꾼. 중국은 원래 인신매매 이런 팔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내가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만약에 이게 100% 중에 90%가 거짓말이고 단 1%라도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면 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이틀 동안 하다가 난 1%에 걸 거라고. 난 이 1%에 걸고 언니를 믿어볼 거라고. 자꾸 저도 무서워갖고 언니 믿어도 되냐고. 근데 언니가 이렇게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한국이 왜 우리를 받아주고 왜 공부를 시켜주고 왜 어떻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라 전혀 다 없고 그냥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잘해준다. 가면 다 집 주고 다 한다. 집을 주고 이런다는데 그게 전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뭐 거기다 뭐 해줄 것도 없고 내가 어떠한 뭔가 뭐를 도움이 되는 인간도 아닌데 뭐 세상에 공짜라는 거 없어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공짜가 어디 있겠어.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신기하지만 그래도 언니하고 대화했을 때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계속 그때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제발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뭐 신이 있으면 제발 나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나한테 이게 기회라면 정말 기회를 던져주면 정말 열심히 잡아보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이러면서 이틀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정말 만단의 준비를 다 하고 핸드폰 2개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 감춰놓고 하나는 쥐고 있고 그래요. 왜냐면 사기를 당했을 때 핸드폰을 뺏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연락할 그 핸드폰을 밑에 감춰놓고 있었던 거죠. 돈도 양쪽으로 이제 나눠놓고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어디로 간다는 루트는 그 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야? 루트도 모르고 그냥 이제 자기가 이런 분을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하고 소개시켜 준 분이 또 남자분이었거든요. 거기 브로커도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조선족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또 거기다 한 번 목숨을 2번 건 거죠. 중국어 할 때 한 번 걸고 그렇지. 여기서 한 번 걸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 언어도 배워서 제가 놀러 앉으려고 뭔가를 막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미 저도 뭐 일을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를 찾으려면 사실 쉽거든요. 거기 여자가 워낙 이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정말 여기 한국도 여자들 결혼하기 쉬워요. 아 그래요? 중국보다 더 모르겠네요. 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때 한 22살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제가 조금 중국어 실력을 좀 더 올리고 조금 일 조금 하면서 사람을 이제 주변 둘러보면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전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또 다시 목숨을 그렇죠. 걸겠다? 근데 그 언니가 그때 딱 저를 마음을 열었던 게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했던 그게 제 마음을 이제 두드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그 0.1%를 이제 걸어버린 거죠. 그 언니 얘기를 듣고 가려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짐을 싸고 핸드폰을 하나 더 구매했어요. 구매해가지고 혹시나 제가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는 밖에다 내놓고 다니고 하나는 이제 감추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는데 브로커를 만나고 브로커를 만났을 때까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 어쨌든 여자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니까. 그 브로커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까지 딱 올라탔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 그래서 한없이 계속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발 나쁜 사람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아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제발 아니어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거기 이미 북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이제 막 부모님을 만나고 같은 그런 느낌? 친척 만난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랬었거든요. 한 2, 3일인가? 거기 더 머물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그래도 제가 조금 중국어 좀 하고 했으니까 제가 그분들 브로커가 저한테 돈을 주면 제가 그분들 옷을 사드리고 뭐 신발도 사드리고 통용역을 하셨구만. 이를테면. 네,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사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올 때는 그분들도 같이 안 오고 또 팀이 이렇게 나눠져서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은 한 3명인가 4명인가 팀이 5명인가 짜 있었는 다 여자분이었는데 또 저를 거기서 책임지고 이분들 책임지고 가라는 거예요. 중국말을 아니까. 저는 제일 어렸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다 이모님이나 뭐 언니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막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어떻게 강제로 또 이렇게 못하고 통제를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괜히 저한테 이런 거를 시키니까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왜 저한테 이런 거를 하냐고 싫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면 너가 나가서 얘기하면은 공한테 의심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네 운명도 여기 달렸다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너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너한테 맡겨진 거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목숨이 또 걸리니까 뭐 싫어도 또 어떻게 해야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자꾸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그러면 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통신이 이게 어디 가다 어디 가고 이런 게 자리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뭔가 알고 있으면 뒷조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거기서부터 끄고 이제 다 끊고 가라고 위치 했는데 추적을 하는구나. 위치 추적할까봐 그래서 나만 딱 켜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핸드폰 켜고 마음대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상상하니까 막 죽을 수 있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공선이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될 거면 되고 운에 맡겨야지 뭐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오다가 이제 한 언니는 안 가겠다고 완전 거기서 늘어지고 연락을 하다가 누구랑 뭐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감동됐는지 뭐 갑자기 안 가겠다고 거기서 결정을 바꾼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그 언니는 안 가겠다고 거기서부터 일단 애를 먹었어요. 거기서부터 정말 힘든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그 언니를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고 브로커는 무조건 그 여자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언니한테 그냥 가라고 했어요.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라고. 근데 브로커가 중간에서 이제 언니가 가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얘가 거기서 꽤 멀리 갔었거든요. 거기서 한 2, 3일인가 버스를 계속 타고 갔는데 거기 멀리 왔었거든요. 지금 뭐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 쪽으로 가는 도중이죠. 꽤 멀리 갔었는데 브로커가 이제 머리를 돌린 게 얘한테서 돈을 다 뺐으면 내가 집에 돌아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약속을 어기고 저한테는 어디까지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보내면 거기서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지는 게 어떻게 책임지냐 물어보니까 집에까지 다시 데려다 준다. 저는 그 말 듣고 그리고 알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거기서 돈을 뺏고 그냥 가라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이게 너무 다르지 않냐. 저보고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서 이러냐 막 이러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나는 언니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 저렇게 보내는 거 아니라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냅두냐 이랬더니 냅둬봐 다시 올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내려가지고 언니한테 그때 제가 가지고 가던 돈에서 밥도 먹고 숙소도 이제 좀 찾고 남편한테 일단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고 이 돈으로 일단 여기서 좀 하루 묵으라고 저는 언니한테 돈을 드리고 그리고 사과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나도 모르고 그랬다고. 언니는 그 도중에서 어디로 갔는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말도 안 통했거든요. 전혀. 왜냐면 그쪽의 말이랑 방언이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걱정인데. 그렇게 해서 끝내 헤어졌구만 그 사람하고. 그분은 그냥 가고 이제 저희는 나름 이제 갈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계속 뭔가 불안한 거예요. 어디 죽지는 않았나 어디 가다가 잡히지는 않았나 제발 갔나 이게 찝찝한 마음이 계속 여기 어디 머물러가지고 뭔가 죄 짓고 가는 그런 느낌. 뭔가 내가 큰 잘못을 한 느낌. 그래서 가는 길도 내가 죄를 만나서 뭔가 잘 못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미안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떠났는데
가는 도중은 다른 분들이랑 다 똑같이 이제 거쳤던 거고, 저희는 그 아시잖아요. 그 산을 넘을 정말 힘든 과정을 아시잖아요. 몇 시간을 불도 못 켜고 거기서 진짜 그 높은 산을 이제 비를 맞으면서 넘어왔는데, 이제 정말 해방이라고, 아, 이제 정말 살았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희는 이제 차를 탔어요. 차가 데리러 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산을 내려오면은 거기서 차가 데리러 와서 차에 딱 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차불빛이 막 이제 비치면서 막 경찰 울림이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좀 촉각이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죠. 경찰차가 아닌가? 그러니까 막 옆에서 언니들, 야, 무슨 너는 방정맞게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그래서, 아니야, 뭔가 불안한데, 왜 저렇게 자꾸 따라오냐? 이랬더니, 앞에 애들은 저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희를 책임지고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는 애들은. 근데 걔네는 지금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가고 있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안에서 언니들은 좋다고 막 이러고 물 마시고 히야하가 이러고 있고. 근데 어쨌든 속으로 계속 불안한데 진짜 경찰차였던 거예요. 경찰차여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어딘가 뭐 어디 이제 산 같은 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저희를 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데리러 오신 분들은 역시나 경찰분들이 이제 막 4군데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닌데 진짜 뭔가 느낌상 그냥 저희를 데리러 오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오겠지 왜 이렇게 네 군데서 이렇게 오겠어요. 뭔가 느낌이 아닌데 자꾸 그분들은 이렇게 마음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데리러 와, 우리 데리러 와. 도망가자고, 빨리 우리 도망가자고. 여기서 잡히면은 안 될 것 같다고. 도망가자고. 그랬더니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냐고. 어쨌든 저희가 도망가도 도망갈 데도 없었고, 근데 뭐 잡히면 북한에 북송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죽어도 그냥 우리끼리 죽지. 왜 굳이 저기 붙잡혀갖고 뭐 북송될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닐 거라고, 경찰이 아닐 거라고 이러면서 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나 혼자 도망갈 거면 그냥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러는 게 낫죠. 저도 안 도망가고 저는 거기에 있었더니, 진짜 총 메고 막 4군데서 경찰들이 이렇게 총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중국 경찰인가? 아니요. 태국, 베트남인가? 라오스인가? 중국이었으면 정말 망했죠. 정말. 거기선 진짜 죽었을 텐데. 다행히도 그 산을 넘어와서니까, 중국 국경을 넘어와서 거기니까. 그래서, 저 그때 눈물도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냥 이렇게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진흙탕이었는데 펄썩 주저앉았거든요. 언니들은 막 울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제 기억에 그 잘생긴 거는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그 경찰 두 분이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괜찮다고, 돈만 주면 괜찮대요. 그래서 그분 살짝 한두 마디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돈 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돈 때문에 우리 잡은 건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다리에 힘이 생겨서 또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저희 짐을 다 뺐고 이제 이러고서는 아침까지 저희를 이제 뭐 제수 태우는 차 그런 데다 이렇게 태우고서 아침까지 거기 있었는데, 밤부터 물 한 모금을 이제 못 먹어갖고 막 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뭐 잡힌 거니까 언니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다 죽을 이제 북송될 그 생각만 하고 그 있구만. 생각만 하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계속 어떻게 준비 막 그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뭐 어쩌고 막 가족도 어쩌고 뭐 또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 앉아서 막 하염없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 전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북송이 안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챙기고 떠났던 약이 있었는데, 수면제 세각인가, 이제 거기서는 뭐 처방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러면 줬던 것 같아요. 돈만 내만 주는구나, 약국에서. 제가 3번에 나눠서 샀는지 아니면 한 번에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세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떠났거든요. 수면제 세각이랑 그리고 감기약, 설사약 이런 거를 가지고 떠났는데
진짜 먹으려고 그거 봤는데 수면제만 세 가지 딱 없는 거예요. 다른 약은 다 있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죽게 좀 편하게 죽고 싶구만,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뭐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지금 다 뒤집어도 없는 거, 옷 주머니 다 뒤집어 다 털어봐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생각했던 게 그 여자들이 눈썹을 이렇게 정리한 눈썹 칼 있거든요. 그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한쪽에 이렇게 챙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오면서 우리 둘이 되게 뭔가 마음이 맞아서 친한다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내가 먼저, 언니도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먼저 하고 언니 줄 테니까 언니도 가기 싫으면은 내가 하는 용기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고 언니한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나머지 눈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눈물이 안 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무슨 장면이 쭉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냥 나는 그래도 귀신인데도 젊은 귀신이 된다. 야, 이러고 그렇게 늙은 귀신이 아니고 젊은 귀신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행복한 귀신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려고, 행복하게 생각하려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경찰에 다 출근해가지고 조사하겠죠. 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약속했던 언니를 먼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내려서 어디 사람이냐고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언니가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사관에 전화했던 게 한국 대사관에 전화한 거예요. 여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맞냐고. 그래서 좀 살아난 거지. 그분들이 먼저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대사관에서 맞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네. 그때 근데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화를 이렇게 돌리는데 제 차례 와서 언니들은 그때 울다가 그때 울음을 다 그친 거예요. 그리고 막 앉아서 라면 먹고 살았으니까 막 너무 우리 살아났어 이러면서 라면도 먹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이름이랑 성함이랑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사관의 여자분이었고 목소리가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꽉 매갖고 입이 떨어지고 벙어리처럼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언니들이 야 빨리 얘기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까지 쌓였던 게 갑자기 팡 터져서 눈물이 그냥 그때부터 계속 울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입이 덜덜 떨려가지고 제 이름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이름이 나가지도 않고 몇 살이라는 것도 안 나가고 전화를 그대로 들고 한참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제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맞다라는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외교통상학과를 들어갔던 게 좀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도 그 대사관 직원 여자 직원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이제 이런 직업에 대해서 되게 엄청 사명감을 느꼈던 거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로구나. 이렇게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는 천사 같은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목소리였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든지. 정말 목소리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너무 예쁘시고. 천사죠. 그게 또 다른 게 천사입니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살았다고, 괜찮다고, 이제 무사할 거라고, 잘 돌봐서 우리 한국까지 데려올 거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저는 그 말 듣는데 그래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스러워가지고. 북한은 이렇게 죽으러 가기 싫었지만 여기서는 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나라가 달라붙잖아요. 나라가.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내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본 것도 아니지만 너무 그게 아직도 정말 그 귀에 그냥 들리는 것 같아. 그 얘기가 항상 얼마나 감동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고, 그렇죠. 내가 너를 살릴게라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무사하다라는 그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거 참. 꼭 한번 그분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목소리라도 한 번 더, 기적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그
그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소영 씨가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한 탈북민들 다 그렇지만 아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잘 보호받고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경찰분들을 보호받고 낮에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되게 그게 경찰분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되게 호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있다니 보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라오스였잖아요. 태국을 건너가려면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을 건너가면 이제 막 거지처럼 하고 오고 이러니까 탈북민이라는 거 알고 신고를 해준대요. 저희가 가는데 관광객이 온 줄 알고 아무도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좀 난처한 일이네. 신고를 좀 해서 영어를 하는 분이 없는데 거기서 영어를 해야지 통하는데 다 예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중국말 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에서 물건을 자꾸 사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신고 폴리스 해야지. 해달라고 했는데 폴리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중에 언니 한 명이 애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영어 뭐 단어 이런 걸 조금 들어봤던 게 있었는지 뭐 폴리스 이런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냐고 이러면서 알려줬던 멀지도 않았거든요. 조금만 걸어가면 됐는데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분들은 가자마자 너무 흔하게 이제 보니까 저기 거지들이 왔구나 저기 신고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던 북한 국제거지 왔구나. 저희는 관광객이 온 줄 알고 물건을 자꾸 사라고. 아이고 참. 일단 그렇게 이제 잘 넘어가고. 이게 대한민국 덕을 제일 많이 보셨구만, 소영 씨가. 너무 위기가 있어가지고 평범하게 온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이제 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이 있고 고향이 있으면 자기 조국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 조국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팔자라고 할까, 사람의 그 존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존엄이 없는. 지금 바뀌는 게 그때 소영 씨는 실제 베트남에서 직접 목격을 하셨구만, 체험을 하셨구만. 아이고. 그래서 태국 감옥에 며칠이나 있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그때만 뭐 언제까지 있으면 된다 이래서 손만 그냥 꼽아가면서 기다렸던 기억밖에는 정말 날짜가 오니까 우리 날짜다 이러고 왔는데 나중에 그게 뭐 오니까 뭐 우리가 며칠 있었다 이거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놓지도 않았고 그렇죠. 대충 근데 그 날짜가 정확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연이 빠지면 다음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뭔가 빨리 온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내준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겠네. 너무 행복했죠.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어땠어요? 나도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그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북한에서도 비행기를 봤거든요. 북한에서 훈련 비행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훈련 비행기? 그 사람들이 여행하려고 타는 비행기가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는 이런 비행기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막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때 그거는 그냥 영화 보는 환상적인 판타지 영화 같은 보는. 그렇죠.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TV에서나 봤지. 믿겨지지도 않고 저 비행기가 뭐 외계인 뭐 아니면 뭐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만 상상했던 비행기를 그렇게 보호 속에서 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대한항공이잖아요. 다른 나라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이니까 너무 신기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마음 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면서도요? 네, 왜냐면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그때도 조금 조심했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기하고. 이제 빨리 대한민국 땅만 내려라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저한테 기대됐겠어요. 그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를 들은 이미 이제 어세요라고 환영을 받았던 거기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서 인천국제공항 딱 내렸는데 저희가 언니들이 한 명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입으라는 옷이 그 마음대로 이렇게 말고 좀 검은 옷을 이렇게 눈에 막 이렇게 튀는 옷을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니들이 좀 살짝 깡패처럼 입고 뭔가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막 뭔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가 너무 튀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게 다 서로. 그래서 그런 옷들은 또 어디서 나서 그런 걸 하지 말래만 좀 하지 말지. 아니 너무 흰 옷이나 이런 걸 입지. 그 밤에 가니까 밤에 어떻게 통과하는 이런 데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희게 뭐 이런 걸 입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검은 걸 입다 보니까 가죽 자켓을 입었구만. 똑같이 검은 옷만 입은 애들이 이렇게 쪼르륵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인천공항 내렸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되게 상상으로 되게 이렇게 막 엄청 제 상상으로 시끌벅적하고 막 이제 막 천국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무인 도시인가? 막 이런 느낌?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구경하고 싶은데 한 명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파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차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게 아파트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빨리 얼굴을 보고 싶고 저희 알다시피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 그 남조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 뭐 이런 남조선 분들의 이제 환상이 있잖아요. 나쁜 환상은 아니지만 그 좋은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드디어 보는구나 뭔가 이런 것 되게 환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국정원에 있고 하나원에 있고 나올 때까지도 그 사람들을 이제 뭐 국정원에서 국정원 분들을 이제 만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딱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밖에 못 만나고. 한국에서 그러면은 제일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일 불편하다든가 좋은 거는 뭐 말해볼 거 없는 거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와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걸 몰랐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제 그 이미지에 대한 한국에 와서 이제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북한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쁘신데. 그렇게 여기서는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쁘네요 이렇게 해줬으면 참 고맙습니다라고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라 그래요? 옷 사러 가거나 이러면 자꾸 잘 못 알아듣는 영어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거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있다가 정말 제가 못 알아듣는 정말 영어를 못 하시는데 엄청 힘들게 식은땀 이제 흘리면서 영어를 저한테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뭐 1+1 이런 무슨 원 어쨌든 그런 말들 저 알아는 듣겠는데 막 보는 사람 깜빡 흘리면서 말하는 영어를 자꾸 저는 일단은 뭐 사려고 갔으니까 보니까 제 눈치를 보니까 제가 살려고 하니까 뭐라도 열심히 이제 추천해주려고 하는데. 외국인인 줄 아는가 보구만.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그 병원에 가보라고 갔지. 그거 눈 검사 좀 해보라고. 저는 그거를 또 원망도 못 하겠는 게 제 이미지가 진짜 이러니까 저럴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한국말 잘하네? 아니 빨리 얘기하시지. 와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갑자기 저한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시네.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지. 막 이러면서 제가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아 그런가요? 이러고 웃으면서 그냥. 근데 저는 저대로 속으로 억울한 거예요. 뭔가 아 왜 자꾸 외국인 취급을 하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이쁜데. 아니 성춘향이 만 여기서 더 이쁘고 갔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눈이 잘못 아니 그게 딱 그 매장만 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그런 많이 느낌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또 머리 하러 갔는데 거기는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젊으신 여자분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 되게 젊었는데 그냥 외국인이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대놓고 그냥 외국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머리를 하는 거예요. 좋겠다. 서영 씨는 그거 남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좋겠다. 정말 저는 제 얼굴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니까 성형이라는 거를 이제 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성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남의 눈에 특이하게 띄지 않는 평범한 못생겨도 평범한 한국인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거 우크라이나 미녀 같아.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대부분 얘기하시면 이제 베트남이나 아이 베트남은 아니지. 태국이나 뭐 이런 태국도 태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본지스 질표도 한참 잘못 찍네. 이런 것들 되게 어떤 곳에 이제 홍보를 저 그 유튜브로 그 물어보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 나가서 한번 홍보해보고 싶었어요. 저를 제발 저를 어디서 보시는 분들 힘들게 영어를 그렇게 식은땀 흘리시면서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인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틀림없이 조선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속상하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게 그래서 나가서 새로 보는 얼굴을 보기에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막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뭐 부끄러워 하지 말고요. 아버지 엄마가 딱 그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항상 뭐 나도 이뻐 죽겠구먼. 뭐 그렇게 뭐 스트레스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이 오히려 코를 자꾸 들고 가는데 이걸 들고 쌍꺼풀고 돈 들여서 한다는데 안 해도 되겠구만. 아이고 참.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거 뭐 좀 이 뭐 컴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힘든 거고 다른 쪽에서 힘든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대한민국이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뭐 공부하다 나니까 뭐 이거 금전 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알바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가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예전에는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끔 공부 성적이 조금 괜찮으면 장학금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겨가지고 좀 네, 많이 힘들 때를 이제 겪고. 그 중국어과를 공부하신다니까 내가 이제 이 중국말은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못 본 죄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인장덕 목장패라는 말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장덕 목장패라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큰 사람 밑에서는 덕을 보지만 큰 나무 밑에서는 손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나무 큰 나무 밑에 가면 풀들이 못 자라요. 그늘 때문에. 그런 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엊그저께 시화공단 그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거기다 컴프리사를 하나 팔았어요. 컴프리사 하나 구입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 설치하고 이제 배관까지 다 하고 이제 시운전 딱 하니까 바로 입금을 해 주시더라고. 난 컴프리사 팔다 난 그렇게 재미있게 팔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 사장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돈을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100만 원을 주시면서 북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주질 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래. 이 돈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서 2명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오늘 서영 씨 이 말을 듣어보니까 참 고아로서 이렇게 열심히 북에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덕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양춘을 만나서 지금은 또 대학에서 꿈을 꾸고 있고, 이런 소영 씨 같은 분들한테 이제 도와주라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두 분을 드리라니까 내가 50만 원을 그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말요? 더 열심히 공부 잘해서 꼭 그런 분들 그 기대에 꼭 보답하도록끔 우리 그렇게 잡시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전화 드려서 그 사업장이나 이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디딤돌 삼아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해서 우리 국민답게 살았으면 자기는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보내주신 돈이거든요. 이게 후원금이라고, 이거 50만원 이게 있고, 이게 현금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게 50만원이라 돈 액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북에서는 소영 씨 뒤에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장님 같은 이런 큰 분들이 뒤에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 든든히 먹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꿈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네. 이 돈을 보내주신 사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사는 우리, 세터민들 두 분한테 50만원씩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 꿈을 꾸는 대학생한테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임무는 수행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그 임무 수행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